당연히 불연소입니다. 함수값이었기 때문에 F1이 없어요. 그냥 바로 보고 바로 알아야 돼. 아, 이거는 불연소. 이래서는 함수값이 없어서 불연소. 극한값은 계산할 필요도 없어. 자, 4번은 자극한 우극한을 비교를 해야 된다. 함수값은 있습니다. 자극한 우극한을 비교해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는지 한번 보자. 이건 기억해야 되는 문제지. 1점 얼마의 가우스는 얼마지? 그 가우스 씌워야 된다. 1.xxx 앞뒤로 가우스 기호 쓰시고 걔가 1이죠. 그래서 걔는 0이 맞지. 그럼 그 우극한은 0이고 자극한은 그렇죠. 그래서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오케이 됐네. 자극한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불연속이야. 자, 그 다음 유제 2번 풀어봐. 8페이지. 오케이 됐네. 자, 그 다음에 구간 기억나니? 자, 몇 페이지냐면 14페이지. 14페이지 풀어봅니다.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되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마이너스 1이 연속이 아니면 마이너스를 제외하고 연속이 그 연속인 구간을 말해주면 되고. 연속인 건 어떻게 판단하지?
극한값과 함수값을 계산하면 되지. 극한값을 계산해서 그게 함수값 2가 되면 연속이고 아니면 불연속이잖아. 그래서 그걸 먼저 계산을 해봐야 돼. 아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있잖아. 그 문제하고 똑같은 거야. 극한값 계산해봐. 극한값이 2 맞아? 왜 분모에 2를 써놨어? 1을 써야지. x 플러스 1분인데 문제 바꿔서 보면 안 되지. 그럼 연속됩니까? 연속이 되면 실수 전체가 연속인 구간이지 실수 전체를 구간으로 어떻게 쓴다대? 한번 써봐라.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걔는 아까도 봤지만 분모가 마이너스 1일 수 있다 없다? 분모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정의가 안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는 fx는 존재하지 않아. f-1은 없는 겁니다. 극한값은 있어도 함수값은 없어. 따라서 마이너스 1에서는 무조건 자동으로 뭐야? 불연속이지. 분모가 0일 수가 없으니까. 그럼 마이너스를 빼고 말하면 돼. 그걸 이제 표시하면 돼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다. 그럼 그때 연속인 구간을 구간 기호를 써서 표시하면 오케이. 자, 됐으면 그 다음에 유제 4번 16페이지 풀어봐. 분모가 0이죠. 분모가 0인데 수렴해 b라는 극한값을 가져. 그럼 분자도 반드시 뭐 돼야 돼? 음? 분자도 반드시 얼마가 돼야 된다? x가 1로 가면 분모가 0이야. 근데 분모가 0인데 수렴할 수 있으려면 뭐 0분의 1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잖아. 근데 b라는 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꼴이 뭐가 된다? 제로분의 제로꼴이 돼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분자에 1을 대입했어도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줘야 됩니다. 제로분의 제로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양은 분자 0집 1지분해야 된다. 그럼 b가 3. 그렇죠. 자, 일단 복습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간단한 걸 해보자. 간단한 거하고 넘어갑니다. 자, 설명하면 봐.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배운 게 뭐냐면 연속하는 두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0으로 나누는 걸 제외하면 연속한다 안 한다? 연속한다는 걸 배웠어. 왜? 안 끊어져 있는 거를 더했는데 끊어지냐? 그럴 수가 없잖아. 안 끊어져 있는 걸 뺐어. 안 끊어져 있는 것끼리. 그렇다고 끊어지냐?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0으로 나누는 걸 제외하면 연속한 두 함수는 더하든지 빼든지 곱하든지 나누든지 항상 연속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연속일 때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사칙연산 가능하다 했다. 사칙연산이 가능하다. 그럼 지금 자, 요 문제를 보면 두 함수 fx가 x-2 연속함수야 아니야? 얘는 연속함수죠. 뭐 끊어질 턱이 없어요. 1차 함수인데 직선인데 얘는 2차 함수잖아. 끊어질 턱이 없어. 그럼 연속한 두 함수야. 요 놈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연속이 아닌 걸 찾으래. 자, 이거는 빼난 거지. 3배에서 뺀다고 끊어질 턱이 없어요. 이거는 합성한 거야. 합성 함수도 마찬가지로 연속하면 안 끊어져. 이거 자체가 모양이 gx를 따라가는 건데 gx는 안 끊어지는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끊어질 수가 없어요. 나누는 거는 끊어지니 안 끊어지니? 끊어질 수도 있고 안 끊어질 수도 있죠. 근데 언제 끊어진다 돼? 사칙연산 가능한데 뭐는 제외된다더라? 분모가 0인 거는 제외됩니다. 분모가 0인 거. 맞아요. 분모는 0이 아닐 때만 요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얘는 gx가 분모에 있지. gx가 분모에 있는데 얘는 x제곱 플러스 1이야. x제곱 플러스 1은 0일 수가 있나 없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를 제곱한 거에 1을 더하면 없지. 0일 수가 없어. 이건 항상 0보다 커. 따라서 얘는 분모가 0일 수가 없기 때문에 연속인 함수가 돼. 근데 4번은 fx분의 gx는 얘는 0일 수 있나 없나? x-2가 0이 되는 x값이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x-2가 0이야. x 얼마야? 2죠. 그러니까 x가 2 될 때는 fx는 0이야. 여기에 x가 2 되면 이 분모가 0 돼버린다고. 봐봐봐. 이게 x-2분의 x제곱 플러스 1이잖아. 그럼 분모가 0이면 절대 안 된다 했으니까 2에서는 정의가 돼, 안 돼? 안 되잖아.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아까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다. 따라서 분모가 0인 상태에서는 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맞추면 됩니다. 고민할 게 전혀 없죠. 말뜻이 분모가 0 되는 걸 찾으라는 뜻이라고. 그 외에는 항상 연속의 함수끼리는 더하든지 빼든지 곱하든지 0이 아닌 걸로 나누든지 합성해도 연속이 됩니다. 자, 됐으면 자, 거기 5번 풀어봐. 몇 페이지냐면 20페이지다. 왜? 더했잖아. 더했는데 왜 연속 안 되는데? 더하는 건 연속된다 아이가? 왜 곱해? 이연표지. 그렇지.
리얼은 된다고? 리얼은 안 된다. fx 빼기 gx를 계산해봐라. fx에서 gx를 빼봐. 그럼 분모가 0이 될 수 있어 없어? x가 얼마일 때 0이 돼? 1차 함수니까 1차 방정식이니까 5분의 3이면 0 되지? 그치? 그러니까 그거는 연속이 되는 함수가 아닙니다. 5분의 3에서 불연속이다. 분모가 0 될 때 불연속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디귿은 분모에 fx가 들어갑니다. 그럼 fx가 x제곱 마이너스 5x인데 걔가 0 될 수 있는 x값이 있나? 뭐 있는데? 뭐 있어? 뭐 있는데? 0하고 5 있죠? 0도 되고 5도 되죠? 그래서 분모가 0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속이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디귿은 답이 안 돼. 쉽죠? 그죠? 분모가 0 되면 불연속이고 분모가 0이 안 되면 연속이고 그런 거예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는 거는 그냥 무조건 연속이고 연속인 두 개를 그 다음에 불연속인 두 개를 어짜고 뒤짜고 하는 거는 그거는 나중에 공부하자.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건 그려야 되고 지금은 이제 연속인 두 개에 대해서는 0이 분모에 나눌 때 분모가 0 되는 상황이 되면 불연속이고 나머지는 다 연속이 돼. 자 됐으면 그 다음에 5-1번 한번 풀어봐라. 똑같다. 다음 문제. 기억은 연속이 돼 안 돼? 뺐잖아. 빼는 건 연속이 돼. 두 함수가 연속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니은은 곱한 거죠. 곱한 것도 연속이 돼. 곱하는 거는 무조건 연속을 만듭니다. 디귿은 곱한 거잖아. gx끼리. 그럼 걔도 당연히 연속이 되죠. 리을은 fx로 나누었죠. 그죠? 그럼 fx로 나누는 건 연속이 된다 안 된다? 분모가 0 되면 안 되는데 분모가 0일 수 있잖아. x 이퀄 a에서 fa가 0이 돼버리면 분모가 0이 돼버려. 그죠? 그래서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리얼은 연속이 아닌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
fx가 0이 fa가 0이 아니면 당연히 연속이고 fa가 0이면 분모가 0 되기 때문에 연속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니?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한다. 분모가 0일 수 있으면 불연속이고 분모가 0일 수 없는 상황이면 분모가는 언제 생겨? 나눌 때만 생기잖아. 다른 경우에는 무조건 연속이야. 곱하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이런 건 다 연속이고 나누는 경우 중에서 분모가 0 되면 연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리을에서는 나누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분모가 0일 수 있냐 하는 건데 분모가 0일 수 있으니까 얘는 연속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됐으면 그 다음에 최대차수 정리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무시해도 된다. 얘는 필요 없고 사이값 정리도 무시해도 됩니다. 무슨 말인가 몰라도 돼요. 무시해도 되고. 자, 설명 봐. 그냥 간단하게 그 나머지 내용은 하고 다음 단어 넘어가야겠다. 자, 1번 주어진 구간에서 다음 함수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겠어. 이 함수의 이 구간에서의 최대최소를 구하랬는데 최대최소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다시 배우겠지만 최대최소는 두 군데서 생겨. 경계값 아니면 극값이라는 데서 생긴다. 극값은 좀 이따 우리가 배울 거야. 그래서 자, 지금은 뭐냐면 요게 2차 함수잖아. 그죠? 그럼 2차 함수는 무조건 요게 모양이 요렇게 그려져. 요렇게 그리지든가 요렇게 그리지는 포물선 모양이 되기 때문에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 요 꼭지점하고 경계에서 답이 최대 최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꼭지점을 먼저 구해봐야 돼. 그럼 꼭지점을 구하기 위해서 뭐로 고쳐야 되지? 완전절 꼴로 고쳐야 되죠. 그럼 이걸 완전절 꼴로 고치면 얘가 x-1의 제곱 플러스 4에서 뭐 빼야 돼? 1 빼야 되지. 그래서 얘는 3이 됩니다. 그럼 그 말은 1에서 3, 1,3이 꼭지점이에요. 그러면 자, 이 1이라는 게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니까 자, 최소값 이게 3이 최소가 되는 기가 최대가 되는 기가 요 3이 최소가 되죠. 그래서 최소값이 3이다. 그 다음에 최대값은 어디 생기지? 0이야 3이야? 멀수록 올라간다. 맞나? 멀수록 올라갑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데서 지금은 멀리 갈수록 높이 올라가. 따라서 1을 기준으로 1이 x 위치인데 그게 0하고 3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뭐니? 0이 뭐냐 3이 뭐냐? 3이 뭐니까 3을 대입하면 돼. 여기다 3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아무 데나 집어넣으면 돼. 밑에다 집어넣으면 3이 들어가면 3 빼기 1은 2야. 2를 제곱하니까 4. 4 더하기 3이니까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7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분수함수다. 분수함수의 경우에는 네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원래 분수함수는 1학년 때 이걸 배워가지고 이거를 대분수로 바꿔야 돼. 대분수로 바꾸면 얘가 1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통분했을 때 x 플러스 1이 되려면 여기가 2가 돼야 되거든. 이걸 1학년 때 배웠어야 되는데 1학년 때 안 배웠을 거니까 뭐 기억 못 할 거니까 다시 설명할게. 무조건 이런 분수는 가분수 상태면 이건 가분수거든. 가분수인 것은 분전모가 둘 다 1차라서 가분수인 거야. 이런 가분수인 놈은 무조건 대분수로 만들어야 된다. 뭐로 만들어야 된다고? 수학에서는 가분수 나오면 가분수는 절대 다루면 안 됩니다. 알았습니까? 가분수 나오면 무조건 대분수로 바꿔야 돼. 그럼 대분수를 어떻게 바꾸느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야. 따라서 1분의 1이 앞으로 나와. 그럼 그게 1이죠. 1분의 1은 1이니까. 그 다음에 x-1을 쓰고 통분했을 때 얘로 돌아갈라 치면 분자에 2가 있어야 되지. x-1에 얼마를 더해야 플러스 1이 되느냐? 2를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2가 있어야 돼. 그럼 이렇게 되면 이런 형태의 분수함수는 이런 형태의 분수함수는 요것에도 그냥 관계없다. 무조건 끝값이 최대차수다. 경계값이 구하는 답이 된다. 이게 올라가든가 내려가든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경계값에서 최대 저소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수로그 함수하고 똑같아. 우리가 어제 배웠던 지수로그 함수. 지수로그 함수는 올라가든가 내려가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경계값에서만 무조건 최대 최소가 되고, 마찬가지로 이런 분수함수도 똑같아요. 올라가든가 내려가든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대 최소는 경계값에서 생깁니다. 그럼 F2를 구하자. F2는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돼. 얼마요? 2 집어넣으면 3. 그 다음에 F5를 구하자. F5는 뭐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된다. 얼마요? 2분의 3. 그러면 최소값은 얼마지? 둘 중에 작은 게 최소고 제일 큰 게 최대다. 최소값은 얼마? 당연히 2분의 3이죠. 얘가 작으니까. 그 다음에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3이 되는 거예요. 자, 분수함수는 무조건 끝값에서만 최대 최소가 된다. 알았니?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꼭지점까지 구해서 꼭지점의 x 위치가 범위 안에 들어가면 꼭지점에서 최대나 최소가 되고 경계값에서 나머지 최대나 최소가 되는 겁니다. 자, 계산해봐. 자, 24페이지 풀어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됐네. 자, 됐으면 자, 사이값 정리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지금 내가 하는 걸 보고 그냥 아, 이런 건갑다라고 생각하면 돼. 뭐 증명하라는 건데 증명은 뭐 할 것도 없어. 자, 이게 뜻이 뭐냐면 자, 읽어볼게요. 방정식 x 3승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있어. 이 3차 방정식은 1과 2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시오 했어. 그러면 실근이 뭐니? 요거는 요 문제의 개념을 풀려면 이거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 실근이 뭔지를 알아야 돼. 실근. 그럼 그거는 이거 요걸 이해하면 됩니다. 자, y는 fx라는 요렇게 식을 쓰면 얘는 이름을 뭐라 부르지?
요걸 함수라고 부르지. 그죠? 얘는 함수입니다. 함수. 얘는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fx는 0이라고 쓴 식을 생각하자. 얘는 y가 없고 그냥 는제로다, 는제로. 얘는 그럼 뭐야? 요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방정식이라 부르죠. 방정식. 얘는 방정식이라 불러. 그러면 요거는 함수고 요거는 방정식인데 같은 fx라고 하자. 같은 fx. fx가 똑같은 놈이라고 하자고. 같은 fx식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자. 그러면 얘는 함수고 얘는 방정식인데 이거 두 개 사이 관계는 뭐니? 같은 fx에 대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말하면 돼. 아니 여기서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이 함수하고 방정식하고는 차이점이 뭐냐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 말하면 돼. 자,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하자. 이건 함수지.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포물선으로 그리잖아. 그 다음에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이런 방정식이라 부르잖아. 얘 두 개는 차이점이 뭐냐고. y가 뭐로 돼 있는데? y가 0으로 바뀌어 있는 거지. 맞아요. 그거밖에 차이 나는 게 없잖아. 이 y가 0이 된 거야. 이렇게 0으로 바뀌어 있어, 얘로. 맞나, 이가? 그래. 그거 말고 차이 나는 게 뭐 있냐? 그러니까 방정식은 뭐냐면 이 y가 0 된 거야. 방정식은 함수의 y 자리에 0을 대입했을 때의 x 값이야. 그게 방정식이야. 방정식은 함수의 일부분이라고. 함수 중에서 그 함수식에서 y가 0이 되는 상태가 될 때가 방정식이야. 근데 y가 0 될 때는 y가 0인 게 좌표 평면상에서 어디니? xy축이 이렇게 있는 이 좌표 평면상에서 y가 0인 데가 어디고? y가 0인 데는 여기 좌표 읽어봐라. 여기 x가 1이면 1,0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 3,0 이렇게 흐른다. 그러니까 y가 0인 게 어디냐면 x축이 y가 0이다. x축을 다른 말로 우리가 식으로 쓰면 y가 0이라고 써. x값은 막 지 맘대로 변하지만 y값은 고정 0이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y가 0 될 때의 x 위치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함수에서의 x 절편이야. 함수에서의 x 절편이 x축을 끊고 지나가는 위치가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거다. 자, 이 개념을 꼭 이해를 해야 된다. 함수의 x축을 끊고 지나가는 x절편이 방정식의 뭐가 된다고? 실근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보면 얘는 인수분해 대결을 x-3, x 플러스 1은 0이야. 그럼 x는 마이너스 1 또는 3이잖아. 그럼 이거는 방정식의 이거는 마이너스 1하고 3이야. 근데 얘를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냐? 마이너스 1하고 3을 끊고 지나가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이렇게 그려야 되거든. 왜?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되니까. 그러니까 이 함수의 x 절편 마이너스 1하고 3이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라고. 어려운 게 아니다. 쉽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놈이 1과 2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를 보이라 했으면 1과 2 사이에서 끊고 지나간다는 소리야. 이렇게 끊고 지나간다고. 맞나? 열린 구간 1과 2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는 이야기는 곧 그 사이에서 x절편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란 말이야. x절편이 곧 실근이니까. 자,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된다. 앞으로 실근이란 말을 보면 그것은 x절편하고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실근이 뭐라고? x절편입니다. x축을 끊고 지나가는 점이야.
그럼 여기에서 이게 이놈을 함수로 잡아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끊고 지나가는 상태라는 거를 생각하면 되는데 fx를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f1은 얼마고? 계산하면 1 더하기 1 빼기 2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되지. 그럼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얘는 음수입니다. 그 다음에 f2는 2 집어넣으면 8 더하기 4 빼기 4 빼기 1 되니까 7이야. 그럼 얘는 양수제. 그러니까 여기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을 찍어야 돼. 이게 1,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x축 아래에 이렇게 점이 찍혀야 되고 2에서는 x축 위에 점이 찍혀야 돼. 2, 7이니까. 그러면 하나는 양수가 하나는 음수니까 그 사이에서 연결되게 그릴라 치면 무조건 x축을 끊어야 되나 안 끊어야 되나? 끊어야 되지. 그죠? 그럼 그것은 x절편이 그 범위 사이에 존재하는 거니까 무조건 실근을 가진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네가 뭘 쓰면 되느냐면 자, 요 부분만 쓰면 됩니다. 요거만 딱 쓰고 끝에다가 요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만약에 증명하라면 fx를 요 방정식의 요 부분을 fx라 두고 f1은 음수고 f2는 양수다라는 걸 쓰고 그래서 따라서 1과 2 사이에서 적어도 한 실근을 가진다 이렇게 써주면 돼. 결론은 그냥 이 말을 그대로 다시 쓰면 돼요. 그러면 쌤이 만점 줘 이거. 자 이렇게 써봐. 이거 뭐 때문에 이걸 지금 하느냐면 서술형에 이게 나오거든. 시험열에 서술형에 낼 수 있는 형태 중에 가장 뭐 괜찮은 문제라서. 뭐 더 좋게 말하면 요 사이값 정리사라는 표현을 더 붙이는 게 좋겠다. 요때 이제 필요한 게 네가 사이값 정리를 모르지만 그럼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라고 이제 아는 척을 하는 거지. 사이값 정리에서 아는 척 해도 된다 이거는. 어차피 사이값 정리 뜻이 이거기 때문에. 정리에 의하여 라는 말을 붙여 쓰세요. 오케이 됐네. 자 그러면 유제 6번 쓸 수 있겠나? 똑같이 쓰면 된다. 한번 써봐라. 금방 썼던 거. 이거는 써보는 걸 연습해보자. 서술형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 연습해야 돼. fx를 x 3승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라 두고 양끝값을 계산해서 부호가 반대가 되면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적어도 한 실근을 가진다. 이렇게 그냥 끝에 쓰면 돼.
뭐 쓰겠나? 똑같이 쓰면 되는데. 자, 하든지 하고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네, 하는 거 봐. fx를 뭐라 둔다고? 그냥 여기로 둬, 얘로 두면 돼. fx를 x3승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라 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산하죠?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플러스 6이니까 음수지. 얘는 음수야. 그 다음 F0 계산해. F0은 0 집어넣으면 6이니까 당연히 양수야. 따라서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라고 이제 쓰면 돼. 그냥 부호 반대란 것만 보이면 끝이야. 이렇게 그냥 설명하면 돼요. 뭐 다르게 할 게 없어. 알았니?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끝. 써라. 서술형에 이거 나오면 이렇게 하면 된다. 알았니? 뭐 괴로워하지 말고. 아주 쉬운 거야. 오케이, 됐네. 자, 그 다음에 6-1번도 똑같다. 자, 요거는 근데 범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똑같이 풀면 되긴 되는데, A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어야 돼. 자, 금방 문제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랑 1 집어넣은 게 부호가 뭐가 돼야 된다? 반대가 되면 됩니다. 맞죠?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써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 안 되면 내가 설명해 줄게. 금방 문제 풀었던 거고 똑같이 하면 돼요. 앞에 거는 A 플러스 4고 위에 거는 밑에 거는 A 마이너스 2죠.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2. 그러면 이게 어느 쪽이 양수가 되고 어느 쪽이 음수가 되는 걸 모르잖아. 그럴 때인데 그렇지만 두 개가 부호가 반대인 건 알아. 한 놈이 플러스면 한 놈이 마이너스야. 그지?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다루지? 그런 거 아니?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면 무조건 뭐는 음수가 되노?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야. 둘 다 양수면 곱해도 양수고 둘 다 음수면 곱해도 음수지. 근데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면 무조건 곱하면 음수가 돼버려. 그래서 부호가 반대인 두 놈은 곱해서 음수가 되면 돼. 다시 말해서 a 플러스하고 a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음수가 되면 됩니다. 그 부등식 풀 수 있니? a 범위는 부등호 방향 0쪽으로 보면 뭐라고 말한다? 됐네. 잘하네. 오케이.
그 다음에 6-2번도 또 뭐 이것도 나올 수 있거든. 이거는 뭐 나올 가능성이 없는데 한번 읽어보고 몇 개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어려운 거 아니다. 6-2번. 영에서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그러면 x축을 길게 하나 그려. x축을 하나 그립니다. y축은 그릴 필요 없고 x축만 그리세요. 그 다음에 0에서 꽃표를 x축 아래에 찍어. 0 찍고 0 위치 찍고. 내가 그냥 설명하는 게 낫겠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연소감소 fx인데 이렇게 x축을 그렸단 말이야. 0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x축 아래에 점이 찍힌다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3분의 1에서는 x축 아래야 위야? 위에 찍혀야 되지? 양수니까. 그 다음에 2분의 1은 여기 3분의 1이고 2분의 1에서도 양수야. 그 다음에 3분의 2에서는 음수죠. 그죠? 그 다음에 4분의 3은 그 다음 위치인데 걔는 양수 찍힌대. 그 다음에 1에서는 양수 찍힌대. 그러면 뭐 최대한 안 끊어지도록 연결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거든. 맞죠? 중간에 뭐 더 끊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최대한 안 끊어지게 X축을 안 끊게 연결하더라도 최소한 이렇게는 연결돼야 돼. 그러면 X축을 몇 번 끊니? 한 번, 두 번, 세 번. X절편이 기본적으로 세 개는 생겨야 돼. 그러니까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가진다. 실근이란 건 X절편이랬다. 최소 X절편이 세 개는 생겨야 된다. 곧 실근이 세 개는 생겨야 된다.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다. 자, 필기하고 넘어갑시다. 자, 됐으면 그 다음에 요 단은 끝났다. 끝났고 다음 단은 미분해야 된다. 미분. 자, 파일을 그 미분 파일을 열어놔. 일단 나도 네 파일 열어. 숙제 말고 원본 파일을 여세요. 뒤에 연습 문제도 풀어보면 뭐 좋겠는데 연습 문제 풀 시간이 없다.
오케이. 됐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미분인데, 미분, 적분하면 수투는 끝이야. 미분 배우고 적분 배우면. 오케이?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특히 수투 미분은 미적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개념만 잘 잡으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개념이야. 그러니까 개념이란 건 뭔 말이냐면 이게 무슨 소린가를 알아야 돼. 이게 F'1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 뭔지. 이게 뭔지 아니? 학교에서 이거 배웠을까 이거? 진도 나갔잖아. 맞지? 이게 뭐라더노? 알아 몰라. 얘 뜻 몰라? 모르면 뭐안 배운 거하고 똑같지. 이걸 이제 알아야 된다고. 이게 뭔 말인 걸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것만 알면 그라고 끝나는 거야. 말뜻만 알면. 자, 먼저 첫 번째 정분이라는 표현인데 이 정분이란 건 뭐냐면 커진 양이다. 커진 양. 그래서 이 정분이란 말은 중학교 때도 우리가 배우거든. 커지는 양.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참수 y는 x제곱이 이렇게 양수 쪽에서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있을 때 x가 요점부터 요점까지 1까지 이렇게 변한다. 0,0하고 1,1을 지나지. 그 다음에 2,4를 지나고 이렇게 지난다고 하면 1,1을 지나고 2,4를 지나는 함수로서 이렇게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다면 그때 x가 0에서 1까지 변하면 y는 얼마에서 얼마까지 변하노? x가 0,0에서 1,1까지 이렇게 선 따라 변한다고 하면 x는 0에서 1까지 변했어. y는 얼마에서 얼마까지 변했니? 마찬가지로 0에서 1까지 변했지. y 값도 요만큼 변했잖아. 그지? 이게 정분이야. 이게 정분. 마찬가지로 1에서 2까지 변한다면 x의 증가량은 1이고 y의 증가량은 1에서 만약에 1에서 2까지 변한다고 하면 y의 증가량은 3만큼 변했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정분이라고 합니다. 정분. 그럴 때 그런 정분을 이렇게 델타 x라는 기호를 써서 델타라는 걸 붙여서 x의 정분은 델타 x, y의 정분은 델타 y라고 쓴다 하는 것만 알면 돼. 정분이라는 게 대단한 뜻이 아니고 정분은 다른 말로 변화량이에요. 변화량. 커지는 양. x가 커지는 양, y가 커지는 양이다. 그거를 델타 x, x가 커지는 양은 델타 x, y가 커지는 양은 요거 델타 y라고 씁니다. 이건 삼각형이 아니고 요거는 그리스 문자야. 델타라는 그리스 문자입니다. 그리스 문자. 삼각형이 그 문자다. 델타라는 문자예요. 델타. 이 지리 배우나 지리 혹시 니 선택 과목 뭐 하노? 학교에서 선택 과목 뭐 배워? 윤리사상, 윤리와 사상하고 정치? 학교에서 이거 하더나? 1학기 때 요거하고 2학기 때는 뭐 한다던데? 총 4과목 정도 배울 건데? 배워서 네가 선택 2개 할 거야 아마? 아, 네가 선택한 걸로 하더나? 선택을 아무거나 해도 되나? 있는 게 몇 개 과목인데? 11개 과목이잖아. 11개 과목 중에 몇 개 선택하라?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음, 윤리와 사상 정치라고? 그 다음에 니 또 뭐 선택했어? 그거 말고 그거 이거 사탐에서 사탐 11과목 중에서 가면 나중에 또다시 배울 거는 뭔 과목 배우는데? 2개가 요거라며. 그걸로 끝이야? 그냥? 나머지 2개 더 배울 건데 3학년 때 가면 또 배우잖아. 2학기 때 배우던가. 2과목 더 안 배우나? 보통 4과목 정도 배우고 그 중에 2과목 시험 치는 걸로 하던데 내신을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될걸? 몰라. 하여튼 거기 지리에 배우다 보면 델타 삼각주라는 말이 나온다. 델타 삼각주.
지리에 보면 그 중학교 때도 이거 배우거든. 델타 삼각주라는 말을 배웁니다. 이 델타 삼각주가 뭐냐면 하천이 이렇게 있으면 바다로 지나가기 전에 여기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바다하고 맞붙는 위치가 있으면 거기에는 무조건 삼각형 모양의 땅이 생겨. 요걸 우리가 뭐라 보냐면 델타 삼각주라 그래. 요 중학교 때도 배운다 이거. 근데 요거는 그거하고 똑같지. 고도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도리. 또 닭도리탕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닭도리. 닭도리탕이란 말은 사실은 잘못된 말이죠. 잘못된 말은 아닌데 하여튼 우리가 닭도리탕이란 말 쓰잖아. 닭도리란 말은 이게 중복되는 말이지. 왜 중복돼요? 이 도리가 뭐야? 아, 고도리는 아니네. 고도리는 그게 아니고 닭도리가 뭐야? 일본말로? 도리가 새야, 새야. 새. 그러니까 이거는 닭닭탕이 닭새탕이에요. 닭새탕. 알았니? 그러니까 원래 닭탕인데 닭새탕으로 고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란 말이 여기서는 닭을 의미하는 거거든. 닭닭탕이야. 닭닭탕. 알았어요. 그런 거 우리 많잖아. 같은 말 반복하는 거. 델타 삼각주도 마찬가지야. 델타가 삼각형이거든. 삼각형. 그러니까 삼각주 말을 또 붙이니까 델타 삼각형 삼각주라. 삼각주. 그래서 요새는 이런 말 쓰는 건 모르겠다. 내 곧 중학교 때 이런 말 썼는데. 하여튼간에 델타라 요거는 기호가 이름이 델타입니다. 델타. 그래서 요거는 정부는 델타 x, 델타 y 이렇게 말한다. 별 뜻 아니고 그냥 증가량,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야. 자, 다음 단은 자, 그 다음에 평균 변화량 용어가 나와요. 평균 변화. 평균 변화는 뭐냐면 딴 뜻이 아니고 선분 기울기다. 선분 기울기. 자,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단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말 뜻이랬죠. 뜻을 알아야 돼. 뜻을. 자, 평균 변화율이 뭐라고? 평균 변화율은 뭐다? 써 거기. 선분 기울기. 평균 변화량은 선분 기울기. 평균 변화율은 선분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그 밑에 설명 보면 직선의 기울기라고 되어 있는데 직선의 기울기가 아니고 선분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다. 그러면 선분 기울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지? 선분의 기울기는 중학교 때 선분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어? x의 뭐분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계산한다고 배웠잖아. 이게 중학교 때 배우는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지. 맞아요. 근데 우리가 금방 증가량을 정분이라고 한댔잖아. 정분이란 말은 사실은 잘 안 쓴다 요즘에는. 그 옛날 그 일본식 표현이라서. 하여튼 증가량을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쓴다? 델타 x분의 델타 y라 쓴댔어. 자, 여기까지 씁니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선분의 기울기야. 선분의 기울기인데 그걸 우리가 문자로 표현하면 델타 x분의 델타 y 밑에 있지만 델타 x분의 델타 y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평균 변화율이다. 평균 변화율은 선분 기울기. 끊어졌는가 봐. 됐냐? 음. 자, 그러면 그때 그 다음 배울까? 그 다음에 미분계수. 자, 미분계수. 미분계수라는 거는 뭐냐? 미분계수는 자, 마찬가지로 옆에다 적습니다. 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우리가 금방 배운 평균 변화율을 극한값을 계산한 게 미분계수야.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그걸 우리가 부르기를 뭐라 부르냐면 미분계수 또는 순간 변화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어.
자,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 평균 변화율 두 개만 알면 돼. 평균 변화율은 선분기울기, 그 다음 미분계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저 옆에도 적습니다. 미분계수 옆에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3페이지에. 오케이. 근데 평균 변화율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금방 어떻게 표현했냐면, 설명 봐잉. 평균 변화율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리미트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표현했지. 평균 변화율을 방금 앞 페이지에서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쓴다고 배웠습니다. 맞죠? 이렇게 표현한다고 배웠는데, 그놈에 대해서 극한값인데 어떤 극한값이냐? 델타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값이에요.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가 미분계수야. 그냥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적습니다. 원래는 아주 자세하게 배워야 되는데 자세하게 배우는 건 나중에 하고 지금은 그냥 표현을 네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까지만 표현을 배우자. 살을 좀 더 붙여야 되겠는데 더 붙여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 자, 그럴 때 요걸 우리가 특정 지점 A에서 이걸 계산했을 때 요 극한값을 계산을 하는 걸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거든. 그럴 때 그걸 우리가 앞으로 특정 지점 A 위치에서 이 계산을 할 때를 뭐라 부르냐면 이거를 F'A라 그래. 자, 그래서 요거를 F 쓰고, FA 쓰면 함수죠. 근데 여기에 다시라는 걸 붙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읽을 때는 프라임이라고 합니다. 프라임. 자, 이렇게 삐침을 쓰고 요거를 프라임이라고 씁니다. 요걸 이렇게 F'A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5까지 붙여서 써라. 붙였으면 잠시만. 자, 여기서 내가 뭔가 보여줄 게 있는데 준비를 해야 되네. 잠시만 있으세요. 발표화면을 좀 끊을게. 가만히 있어요. 내가 설치를 해놨어야 되는데 설치를 안 해놔가지고 이거 할 필요 없네.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가 왜 안 나와? 이걸로 될란가? 이걸로 하자. 학교에서 지금 진도 어디 나가는데? 수투는 기억 안 나? 어디까지 배웠어? 몰라? 근데 속도가 왜 이러노? 환장하겠다. 어메. 응. 미분 개수하고 있다고? 미분 개수하고 있다고? 얼마 안 나갔네 그러면. 학교에서도 미분 개수한다며 학교에서. 미분 개수하면 지금 우리 하는 거잖아. 그럼 얼마 안 나갔네. 그 다음에 그거는 수원은 어디 하고 있는데? 아씨 느리가 못하겠다. 못해 먹겠는데.
13.83메가인데 이거를 4점 속도 올라간다. 올라간다. 사인 코사인 하고 있어? 음. 오케이. 고도법 하고 있어? 그럼 우리 뭐 치수함수, 로그함수 배우고 나면 그거 다 똑같네? 비슷하네 이제. 안 되겠다. 그냥 오늘은 그냥. 자, 오늘은 그냥 이걸로 해야겠다. 이걸로. 자, 보이나? 자, 화면 봐라. 자, 요거는 요 이름이 뭐냐면 지오지브라라는 툴이야. 지오지브라라는 툴인데 요거 이제 학교에서 이거 교과서 보면 이거 나와. 본 적 있나? 교과서에 지오지브라 해가지고 나올 거다만 이거 교과서 보면. 너 교과서가 어디 교과서인데? 수학 교과서 어디 껐어? 책은 받았나? 학교 교과서는 받았나? 아, 받았나? 아, 동아야? 동아면 모르겠다. 내가 신상호인가 미래인가 보니까 이거 그대로 다 집어넣어 놨던데. 자, 봅니다. 자, 여기에 x제곱이라는 보물선이 이렇게 있다고 하죠. x제곱이 있으면 자, 여기에 대해서 점을 2개를 찍을게요. 원점에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점을 이렇게 하나 찍었다고 하죠. 원점에 찍자. 자, 그러면 그때 거기에 대해서 선분을 하나 그릴게요. 직선이고 선분이 어디 있어? 간만에 쓰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보이네. 선분. 에이, 그냥 직선으로 하자. 직선으로 하자. 자, A점과 B점을 연결한 이런 직선을 생각하자. 자, 그러면 요 직선의 기울기는 지금은 얼마야? 얼마예요? 1이지. 그게 뭐야? 평균 배날이야. 평균 배날이라는 거는 요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랬잖아. 그 선분 기울기는 지금은 1이야. 맞지? 됐어요? 자, 이 기울기는 이 선분 기울기는 1입니다. 자, 근데 그놈에 대해서 눈금은 필요 없으니까 눈금 지우자. 격자 없음. 자, 여기서 자, 여기 더 확대를 하자. 잘 보이죠? 여기가 이제 1,1이거든. 1,1인데 격자를 붙이자. 격자 보이죠? 격자선만 보면 되겠다. 여기서 요 B점을 여기를 내가 선 따라서 옮겨볼게. 곡선 따라서. 그럼 옮기면 요 기울기가 변해 안 변해? 요 직선 기울기가 변하지? 자, 봐봐봐. 이렇게 변하지? 점점 변한다. 그러면 기울기가 커지고 있니 작아지고 있니? 여기서부터 출발했어. 이 직선 기울기가 커지고 있어 작아지고 있어? 작아지고 있지. 점점 작아져. 그래가지고 B가 점점 A에 가까워져. 가까워지면 그때 이 선분의 기울기는 점점 어딜 향해서 가고 있노? 처음에 여기서
0을 향해서 가고 있죠. 맞죠? 점점 이게 기울기가 작아져 가지고 얘가 A에 달라붙을랑 말랑 할 때까지. 자, 확대해 볼게. 아무리 얘를 보내더라도 얘가 계속 근접할 수가 있어. 이게 그럼 점점 기울기가 작아진다고. 맞나 아이가? 이렇게 점점 작아지잖아. 그러면 이 직선 기울기 색깔이 안 보이죠, 절? 색깔을 바꾸자. 색깔을 왜 못 바꿔? 색깔 변형이 되는데. 설정. 색깔 빨간색. 너무 빨간색일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 빨간 선이 아까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점점 기울기가 작아진다고. 기울기가 작아져서 이게 B가 A에 달라붙을락 말락하면 이 기울기는 점점 어딜 향해서 가니? 0을 향해서 가고 있지. 그지? 근데 그 0이라는 게 뭐야? 0이라는 게 어디에서의 기울기냐면 요 A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지. 맞아요. 그럼 그때는 선 자체는 봐봐. 없어졌잖아. 없어졌지만 그게 목표가 어딘지는 알 수가 있잖아. 맞냐 안 맞냐? 여기서 금방 이렇게 B점에서 이렇게 쭉 오는데 이게 오다가 얘가 B가 A에 딱 붙어버리는 순간은 기울기는 선 자체는 없어집니다. 없어지지만 이놈이 이 선분의 기울기가 어디를 목표로 하는지는 알고 있잖아. 극한값이란 게 내가 목표랬지. 그죠? 그게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냐면 요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야.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죠? 0이지. 맞아 안 맞아? 실제로 그려볼게요. 접선을 그릴 수도 있다. 여기 보면. 없노? 뭐 툴이 없노? 뭐 많았는데 왜 없어졌지? 그냥 이따 치자. 원래 이 접선도 그릴 수 있는데 여기 안 보이네. 하여튼 간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금방 내가 한 소리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우리가 어떤 이 미분계수의 뜻이라는 게 뭐냐면 평균 변화의 극한값이야. 극한값인데 얘가 좌표평면상에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런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A라는 지점이 여기 있을 때 그때 A부터 얼만큼 델타 X만큼 이렇게 떨어진 위치에서의 지점을 생각하자고. 그럼 그때 요 점하고 요 점을 연결하면 이 가로 길이가 델타 X이고 세로 길이가 델타 Y다. 그래서 이 길이분의 이 길이란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요 두 점에 대해서 X의 차는 요만큼이지. 그죠? 그거를 뭐라 부른다? X의 증가량, X의 증분, 그 다음에 Y의 증분은 여기서부터 요만큼인데 여기서부터 요만큼 아이가 Y의 증가량은. 그럼 그거를 델타 Y라고 한댔다고. 그럼 여기가 A가 되면 요 X 위치라는 건 A에서 델타 X만큼 떨어진 위치가 돼. 그 다음에 요 함수를 fx라고 하면 여기가 fa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f, a 플러스 델타 y가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요 두 점끼리 연결한 이 빨간선 기울기는 뭐다? 빨간선 기울기는 평균 변화율이야. 그죠? 요 빨간 선분 기울기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그것은 델타 x분의 델타 y를 계산하면 돼. 주어진 값을 가지고. 근데 요 B점을 여기 있는 요 점이 B점이라고 하면 이 B점을 점점 선을 따라서 금방 봤지만 A로 보내자고. A로 보내면 이 기울기가 점점 금방 봤지만 이게 점점 변해가지고 B가 A에 달라붙을락 말락할 때가 되면 그 기울기라는 게 뭐의 기울기로 바뀌느냐?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의 그 접선의 기울기를 앞으로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F'A다 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하나 더 적자. 평균 변화, 미분계수는 F'A라고 요 쓰는 미분계수는 평균 변화의 극한값을 계산한 것인데 걔는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요게 네가 요 단원에서 알아야 될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 자, 하나 더 적어. F'F 옆에다가. 접선의 기울기.
자, 그래서 미분계수를 구하는 건 결과적으로 뭘 구하는 거야? 미분계수가 다른 말로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야. 그러니까 미분계수를 구하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그지? 어떤 곡선이 있을 때 그 곡선에 대해서 특정 위치에서 이게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을 접선이라고 부르는데 이때의 얘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라고. 그럼 그런 짓을 해가 뭐예요? 그런 짓이 정말로 중요해. 수학적으로. 이 접선 기울기 구하는 걸 가지고 많은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이걸 하는 겁니다. 그게 미분이라는 거야. 미분은 딴 게 아니고 접선 기울기 구하는 걸 뭐라 부른다? 미분이라고 합니다. 미분이 뭐라고요? 접선 기울기 구하는 거야. 선분의 기울기의 극한값이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그 특정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선분이 점으로 바뀌는 거니까. 알았니? 그럼 그걸 해가 뭐 하느냐?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니까. 그걸 여러 군데 써먹을 수가 있어. 그래가 이때까지 우리가 보는 이런 수학적인 발전을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공계를 전공을 하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그런데 그 경제학이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폼 만드는 거나 컴퓨터 화면 보는 거나 이런 건 전부 다 미적분을 이용해서 사실은 계산을 하는 거야. 이 회로 만드는 거다 이런 게. 전부 다 그런 걸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아주 복잡한 걸 계산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돼요. 공부를 하면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되는데 그 뭐 그런 것까지는 몰라도 되고 요것만 알면 됩니다. 우리는 미분계수라는 것은 뭐다? 접선의 기울기다. 그러니까 미분을 한다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는 거다.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으로 계산합니다. 평균 변화라는 건 뭐다? 선분의 기울기다. 선분의 기울기의 극한값을 구하면 된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표현한 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분 가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미분 가능은 좀 필기를 좀 해두자. 미분 가능은 원래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에 다시 할 건데 미분 가능은 지금 당장은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라고만 알면 돼. 자, 이 말을 적어놔.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하는 말이 미분 가능이야. 그럼 미분계수가 존재하려면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랬지?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 이 두 가지 말만 적어둡시다. 미분이 어려운 게 아니다. 미분은 그냥 선분 기울기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접선 기울기를 구하는 거라고. 그리고 뭐 문과기 때문에 뭐 이공계처럼 이공계에서는 이거를 죽자 사자야 되거든. 그리고 킬러 문제라는 게 있어. 진짜 쌤 같은 경우에도 뭐 몇십 년씩 고등학교 때부터 생각하면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까지 수학한 거 공부한 거 생각하면 아주 오랜 세월을 공부한 사람이잖아, 수학에 대해서. 근데도 이런 킬러 문제를 이공계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가형, 이과 애들이 그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들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30번에 나오는 게 있어. 물론 요즘에 문과에서도 30번은 정말 어렵다, 킬러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풀려고 하면 쌤도 힘들어해. 그렇게 아주 어려운 단원이 요 단원인데 문과는 그렇지 않아.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어. 굳이 뭐 킬러 문제까지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재밌게 접선 기울기 구하고 평균 변화율, 선분 기울기 구하고 하면 됩니다. 자, 개념 체크 봅시다. 함수 fx가 x제곱 플러스 4x다. 요 함수, 2차 함수에 대해서 x의 값이 다음과 같이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랬어. 평균 변화율이 뜻이 뭐라고? 다른 말로 뭐라 본다? 평균 변화율은? 선분 기울기. 기울기가 두 개야. 접선 기울기도 있고 선분 기울기도 있어. 선분 기울기는 평균 변화율. 말을 좀 어렵게 씁니다. 그 다음에 접선 기울기는 미분계수 또는 순간 변화율 또는 그냥 변화율 이렇게 이야기해.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선분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그럼 선분 기울기를 구하려면 두 선분의 끝점을 알아야 되지. 그럴 때 그 끝점의 x좌표가 1이고 하나가 1이고 하나가 5래. 그럼 1, 얼마고 5, 얼마고? 1 집어넣으면 1, 얼마야?
y값 얼마야? f1 5 5 칸마 얼마야? 근데 벌써 시간이 저래 됐나? 혼자 실컷 떠들었다면 벌써 40분이 다 돼가네. 요것만 하고 마치자. 오늘은 요 개념만 알면 된다. 5칸 45. 그럼 기울기는 x의 증가량 5 빼기 1분의 y의 증가량 45 빼기 5죠? 그럼 얼마 됩니까? 4분의 40이지.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10.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요거 마이너스 2에서 10까지니까 마이너스 2 칸마 얼마 10 칸마 얼마를 구해야 돼. 마이너스 2 칸마 얼마요? 마이너스 4 10 칸마 140.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10 마이너스 마이너스 2 12분의 분자는 140 마이너스 마이너스 4 144 12분의 144다. 얼마야? 약분하면 12죠. 그래서 답은 12. 자, 요거 해봐라.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미분계수는 다음에 해야겠네. 미분계수까지 할까? 미분계수까지만 하자. 미분계수까지만. 한 5분 하면 되니까 미분계수까지만 합시다. 아니다. 복습겜에서 다음에 해야겠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나는 시간이 뭐 이렇게 된 줄 몰랐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 여기까지만 하고 상황 보고 뭐 저 수투를 중간에 1시간 더 하든지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내일 봅시다. 수고했습니다. 안녕.